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안전, 가스 및 화재 예방, 그리고 생활 속의 응급처치 및 감염병 예방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교통안전이란 무엇일까요? 교통안전이란 교통질서와 법규를 잘 지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운행에 위험을 주는 내 외부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는 총 22만 9,6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부상자는 34만 1,712명, 그리고 사망자는 3,349명에 달했습니다. 교통사고 시 상태별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보행 중일 때 1,302명으로 38.9%, 자동차 승차 중 1,150명으로 34.4%, 이륜 승차 중 699명, 20.9%, 자전거 승차 중 179명, 5.3%가 사망하였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생명벨트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전띠의 인명보호 효과는 안전띠 착용 시 사망률을 3배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운전자 옆좌석이 가장 많이 다치기 때문에 어린이는 반드시 뒷좌석에 앉혀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 앞에서 자전거 충돌 시에는 차량 운전자 과실 100%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 자전거 횡단도의 설치 등을 보면 2항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3항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 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 횡단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는 무엇보다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이나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합니다. 횡단시설물이 없는 부근에서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보호자 없는 유아, 장애인이 횡단할 경우에는 일시정지합니다. 보행자는 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이 금지된 도로에서는 횡단하지 않으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등의 횡단시설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원칙입니다. 먼저 부상자가 있을 경우 부상자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후일 분쟁 대비를 위해 꼭 사진 등으로 현장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인적사항, 차량 번호, 운전면허 유무, 음주 여부, 보험 가입 여부 등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나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등에도 연락을 하며 사고조치 전문가, 변호사, 손해사정인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그 가치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남의 생명을 나의 생명같이 존중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교통사고 없는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화재의 원인별 발생 요인은 전선이나 가스 호스의 단락 및 과부하, 접촉 불량, 담뱃불, 음식물 조리, 쓰레기 소각, 불씨 방치 등 주로 사용 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원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담뱃불은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뱃꽁초로 쓰레기통 또는 재떨이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잠자리에서 특히 취중에 흡연하다가 담뱃불이 침대 시트나 이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망 원인별로 보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가장 많았고 추락이나 불에 의한 소사 등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날 경우 연기의 이동 형태는 먼저 대류 현상에 의해 연기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최상부 수평 방향으로 확산되어 쌓여 내려오면서 동시에 수평 방향의 다른 부분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이때 높은 온도의 열과 독성가스를 내뿜게 됩니다. 연기는 복도 등 수평 방향에서는 초속 0.5m, 계단실 등 수직 방향에서는 초속 3에서 5m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연기의 이러한 특성으로 화재 시 대피 요령은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숨을 쉽니다. 대피 시에는 불과 연기를 피해 무릎과 손으로 기어서 대피합니다. 그리고 대피하는 사람들을 따라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취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음식물이 넘쳐 불꽃이 꺼져 가스가 누출되거나 음식물이 졸여져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음식물 조리 중 외출이나 취침 등은 절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에 화장실 냄새 등이 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냄새가 난다면 가스 누출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실 때는 사용 전에 충분히 환기, 점화 확인 등 사용 전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혹시 가스가 누출 시에는 우선 밸브를 잠그고 전기 제품 사용을 금지하며 가스 공급업소 등에 연락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전에 비눗방울 등을 이용한 자가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가스 및 화재 예방의 결론입니다. 철저한 화재 예방, 신속한 조기 조화, 안전한 대피만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었을 때 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응급처치입니다. 보통 일반인은 4분 이상 흉부 압박을 권고합니다. 전문가나 보건의료원 등은 흉부 압박 후 기도 개방을 하고 호흡을 불어넣어줍니다. 일반적인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반응 및 호흡 확인 후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환자의 흉부를 압박해줍니다. 이후에는 회복 자세를 해주어 환자를 편안하게 해줌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옆으로 눕혀주도록 합니다. 그럼 한 단계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자 가까이 앉아서 양손으로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들기며 반응 및 호흡 확인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직접 119에 신고하며 현장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을 시엔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흉부 압박은 명치로부터 약 2cm 위를 깍지를 끼고 손꿈치를 이용하여 세게 눌러줍니다. 이때 손바닥과 손가락은 들어줍니다. 압박점은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중앙 부분이며 명치로부터 검지와 중지 2개 옆입니다. 누르는 깊이는 성인의 경우 약 5에서 6cm, 속도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를 눌러주며 처치자는 처치 중 압박을 10초 이상 쉬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심폐소생술 이후 회복 자세는 다음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폐소생술 중 환자가 반응과 맥박이 없을 때 사용하며 동작은 음성 안내로 사용이 쉽습니다. 일반적인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 순서는 전원 켜기, 2개의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심장 충격 시행,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그럼 한 단계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 제세동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패드 1은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패드 2는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에 붙이고 패드와 제세동기 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합니다.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 손을 뗍니다.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자동 심장 충격기 스스로 충전을 시작합니다.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세동 버튼이 깜빡이기 시작하며 깜빡일 때 제세동 버튼을 눌러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 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제세동을 실시한 뒤 즉시 가슴 압박으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주의사항은 먼저 환자의 심전도 분석이나 쇼크 시 환자와 접촉을 금합니다. 이동 중인 차량이나 이송 시 심전도 분석은 금지하며 전극 부착 부위의 수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동 제세동기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소아의 경우 변환 장치를 확인 후 시행합니다. 이번에는 감염병 행동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이란 세균, 스피로헤타, 리케차,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과 같은 여러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병원체에 의한 감염은 음식의 섭취, 호흡에 의한 병원체의 흡입, 다른 사람과의 접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서 비말,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졌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등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지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최대 14일, 평균 4에서 7일의 잠복기를 거치고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은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폐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형태로 호흡기 감염증이 나타납니다. 또한 객담, 인후통, 두통, 객혈, 오심, 설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2m, 최소 1m 거리를 유지합니다. 만약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 단, 2세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되도록 방문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어줍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와 소독을 합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합니다.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여행을 자제합니다. 올바른 기침 예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입니다.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기침 후에는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습니다. 순서는 손바닥, 손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손가락, 손톱 밑에 순서로 씻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통합 안전관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